이번에는 이제 제갈량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촉한 황제 소일제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갈량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촉한을 이끌게 되는데, 제갈량은 이제 그 유비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대업을 이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바로 이제 위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남방, 그러니까 지금 강릉 밑으로, 그치, 지금 말하면 남방 지역은 이제 뭐 하천성 밑에 있는 운남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운남 쪽을 말하는데, 칠종칠금 고사의 주인공이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위치는, 이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어딘지 보면 지금의 이제 금사강과 아롱강이 이제 해합하는 지점을 건너서 남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의 운남성입니다. 운남성은 지금은 되게 엄청나게 험난한 지역이다. 산지가 많고 계곡도 깊고 그런 지역인데, 운남성 쿤밍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쿤밍이 뭐 여러분 요즘 많이 이제 뜨는 이제 여행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히말라야로 들어가는 그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쿤밍 지역인데, 이제 이 지역은 고지대고 길이 험한 지역으로 이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매우 높고 길이 험해서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깊은 계곡과 이제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익주군으로 이제 유비의 관할 구였습니다. 유비의 관할 지역이 있는데, 운계라는 자가 이제 오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수장인 이제 맹액에게 촉한을 이제 반란하도록 부추깁니다. 어차피 이거 워낙 험난한 지역 하니까 뭐 촉한이 제대로 통치 못할 거니까 반란해라. 그래서 이제 너도 독자적인 왕국을 만들어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자 이제 제갈량은 이제 2년간의 준비를 하고 225년에 이제 남중에 진출합니다. 반란군 세력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갈량이 출정하기 전에 이제 마속이 제갈량에게 이제 말하기를, 마속은 되게 이제 그쪽에 지역에 잘 아는 그 전문가였습니다. 남중의 각부락은 이제 험한 산과 길을 믿고 불복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술 위주로 해서 이제 성상께서 그 마음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갈량은 전투 중에 이제 맹액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액이 말하기를, 야, 네가 잡혀서 나의 군영이 어떠한가 이래 묻자, 맹액은 이제 내가 당신의 이거 군영의 허실을 몰라 실패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내가 군영을 돌아보니까 다시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의 맹액을 놓아줘 봅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싸우게 해주면 기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7번을 생포해서 다시 석방 시켜줍니다. 7번 붙잡아서 7종 7금.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7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맹액은 제갈량에게 감복합니다. 감복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제갈량은 이제 참으로 하늘의 위력을 가졌으니 이제 남쪽 사람들은 더 이상 반란하지 않겠소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제 완전히 불복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자 제갈량은 이제 지역 통수를 이제 군부 장로로 임명합니다. 그러고 일단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갈량 사망 후에도 남중 지역에서는 이제 반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남방 사람들을 이제 압도했기 때문에 남방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반란하지 않는 거죠. 이 당시에도 심리전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잠시 본다면은 이제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청태종이 이제 침략해서 남한산성 이제 딱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포위된 이제 인조로서는 어디 갈 데도 없고
지방에서 원군호도 군사들도 다 패하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였는데, 청태종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항복에서 나올 때까지 성을 둘러싸고 있고, 성을 폭파해서 뭐 진입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홍익포라는 대포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청나라군은. 홍익포를 사용한다면 그 남한산성의 금의 성은 뭐 얼마 못 가서 결국은 포에 다 박살이 나고 다 사실은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계속 포위를 하고 홍익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나오게 합니다. 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게.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계속 포위하고 있어도 이제 그 당시에 또 그 상황은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포위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포위를 풀기 위해서 걸길에서 뭐 의병이라도 일으킬까 이런 기대하고 사실 있었는데, 강군이 뭐 좀 오다가 결국 패하고 백성들은 누구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 인조를. 왜 그랬을까? 병자년하고 그 임진난 불과 뭐 30년 정도 차이인데 완전히 왜 이 상황이 바뀌었을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선조, 자기는 뭐 할배쯤 되는 사람인데 선조가 하는 행동을 보면 위정자들이죠. 열심히 의병 활동해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아니면 잘 싸운 사람도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제조지언이라고 해서 명나라에 대한 공을 돌리고, 자기를 피신할 때 호송한 그 관리들이나 아니면 그 뭐 종들까지도 높은 벼슬을 주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민심이 떠나버립니다. 도저히 이런 나라에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강국도 없고 자기들 고생만 하는데 누가 나와서 먼저 병자기에 들고 여태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자호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뭐 여기 경기까지 치들어오는데 보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병 활동 거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치들어왔는데 누구도 뭐 외적을 막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세 강화도로 피신도 못 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남한산성으로 막 들어박힌 거죠. 그러고 이 특태동은 또 고단수의 심리전을 써서 청나라에 완전히 굴복해라 마음으로, 무력으로 정벌 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나중에 또 이제 뭐 반발심도 생기고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뭐 청나라가 이제 그 당시 명나라 대립하고 있었는데 명나라 침공할 때 뒤에서 또 뭐 나쁜 짓, 자기들 봐서는 이제 방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인조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전도에서 이제 머리가 깨지도록 이제 삼국 구대로를 이제 완전히 굴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수치를 당한 그는 우리나라 역사 몇천 년 있었지만은 이때 딱 한 번이죠. 왕이 머리가 깨지도록 황제에게 머리를 박고 살려달라고 빈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했나, 인조를 보는 심정이. 불쌍했겠습니까? 아니, 뭐, 아이고, 고소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갈공명도 마속을 마음속으로, 이제, 아주 맹핵을 마음속으로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장은 제갈량의 최후에 대해서 본다는데, 227년에 이제 제갈량은 황제 이제 유선에게 이제 남왕도 정복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과업을 실행해야 됐다. 출사표를 올립니다. 출사표 워낙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떤 장군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황제에게 올리는 이제 글입니다. 제갈량이 쓴 이 출사표를 읽고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도 그런 말이 전화오미자입니다. 저도 뭐 몇 번 봤지만은 이제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도 뭐 정치인들 나올 때 뭐 입장문 발표한다고 아니 뭐 국회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뭐 출사표 같은 거 뭐 읽어봤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 정치인들 몇몇 보면 정말 저걸 글이라고 썼나 아니면 저걸 출사표라고 진짜 쓴 건가 보면 지식적 수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혹시라도 뭐 건의를 할 때 출사표처럼 이제 어떤 자기의 심정의 표현을 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어쨌든 출사표를 내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위나라 전쟁, 정보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촉간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이 전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모한 전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부서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읽었다는 출사표는 좀 물론 감정은 주지만은 이 전쟁이 꼭 필요했나? 이에 대해서는 단지 의심해 봅니다. 단지 처음 했던 명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동원결의에서죠. 그럼 아니면 국가의 이념 자체가 뭐 한나라 왕제를 부흥시킨다는 그런 이념이 있고, 그러고 천명이다 이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생각해봤지만 생활랑의 판단은 이제 저로서는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국가 존립의 이제 근거가 무엇인지, 백성들의 고달픔은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고달픔을 이제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금방도 남방 간다고 2년간 준비해서 남쪽 정벌 됐고 했는데, 그리고 군사들도 계속 증발해야 되고 물자도 계속 증발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되고 군사들은 누굽니까? 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짠 거 아닌가 하는데, 아무리 때려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어떤 국가의 뭐 이데올로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열을 짤 수 있는 그런 위정자이겠는가? 어떤 정치관들의 이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익을 해친다. 그런 전쟁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상세히 본다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총나라 백성들은 장기전의 전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그리고 오나라의 관계에 본다면 오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선 상황이었고, 위나라는 조조 후손의 천하가 이제 되었습니다. 조조가 죽고 이제 조비가 황제에 등극했고, 그리고 경제력, 군사적, 문화적 힘 어디에 비교해도 촉하는 이제 위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인구라 보든지 경제력을 보든지 이 척박한 지역 총나라는 그 중원의 어떤 위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원나라보다 훨씬 못한데 총나라가 위나라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다.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형도 보면 이제 총나라에서 위나라로 넘어가는 데는 이제 진령산맥이라는 엄청난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장안을 정복하고, 그러고 허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위나라를 정복한다. 사실 그건 확률로 보면 몇천 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갈량은 한왕씨를 부흥시킨다. 이걸 명분으로 이제 정벌전쟁을 시작하는데, 한왕조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한이죠. 후한 말기를 생각하면 후한의 그 말기 간신들과 그 십상시 간신들 그 관료들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나라를 다 망가뜨렸는데,
그러고 백성들 살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다시 후왕제를 복원한단 말입니까? 그거 누가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실제로 그 후한왕조가 부활하기를 바랬는지 사실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제갈량의 충성심인지 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제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해주는 것이 이제 최우선 목표가 아닌가. 그러면 상황 판단도 잘못했고 목적도 잘못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촉하는 이제 사천지방 지금 잘 다스려서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해도 이제 큰 사명을 넘어갔고 촉한까지 이제 넘어서 오는 것은 사실 정복진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중에 물론 뭐 유선이 워낙 뭐 한심한 황제에서 결국 망했지만은 수십 년이 거쳐서 이제 촉나라 땅을 정복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비 같은 아니면 유비란다 제갈량 같은 그런 인재들이 있는 상태에서 촉한을 풍요롭게 한다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중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제 오장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2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